안녕하세요. 또봅니다. 자, 이번에 배울 단어는 애국계몽운동 교육과 산업에 힘쓰다에 대한 단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애국계몽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뭐였냐면 소셜 다윈이즘, 잘하죠? 사회진화론입니다. 사회진화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약육강식, 약자는 먹히고 강자는 먹는다. 그리고 적자 생존.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탈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지식인들이 했던 운동이 애국계몽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빨리 실력을 기르는 게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볼 거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침탈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침탈한 내용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한일 의정서입니다.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제국에게 일본이 한일 의정서를 강요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일제가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명목으로 대한제국의 토지를 많이 빼앗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뺏은 토지 중 하나가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인데 지들이 마음대로 지금 짓거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건물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인데 이거는 서울에 있는 본부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전라도 목포에 있는 목포 지점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이 목포에 있던 이유는 이 목포의 항구에서 쌀을 싣고 일본으로 가기 위한 루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본에 있어서는 중요한 지역이라서 여기에 지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동척을 세워서 첫 번째로 토지를 수탈하고 자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일본에 있는 일본인들의 한국으로 농업 이민을 장려했죠.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바로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이 당시에 일본인 재정 고문이었던 메가타가 있습니다. 이 메가타가 언제 들어오죠? 그러죠. 우리 우혁이가 말한 대로 제1차 한일협약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 제1은행, 그러니까 일본의 중앙은행이 제1은행인데 이 은행을 사실상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으로 만들어서 우리 대한제국의 금융과 재정을 장악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우리의 화폐 대신에 일본의 제1은행권을 유통해서 일본인 상공업자가 쉽게 경제를 침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의 지금 만원권 이런 걸 다 없앤 다음에 일본의 엔화를 우리나라의 화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돼?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이 뭔 개소리야? 지금 나오는 사진이 바로 그 당시에 발행되었던 일본의 제1은행에서 만든 1원권입니다. 1원권. 그래서 보니까 1원이 있고 또 그 뒷면엔 써있죠. 1엔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한제국의 돈은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견양 적어 있죠. 이거는 그 당시에 국호였죠. 국호. 우리나라의 국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의 돈이 우리나라의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있던 우리의 화폐는 어떻게 됐느냐? 그걸 이제 일본 애들이 지들 마음대로 이제 이걸 갑, 을, 병으로 나눕니다. 그 화폐의 품질에 따라서. 품질이 제일 좋으면 갑, 그 다음이면 중, 그 다음 병 매겼습니다. 그래서 갑으로 품질이 매겨진 돈은 그대로
100%다 바꿔주고 을은 약 50% 정도의 가치만 인정해주고 병은 0%. 그러니까 아예 돈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돈들은 다 거의 을이나 병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공업자들과 은행들이 이 당시에 많이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침탈, 바로 막대한 차관을 강요했습니다. 이 차관이 뭐냐면은 한 국가에서 돈을 빌려서 국가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어떻게? 강제로. 왜 강제로 빌려줬느냐? 지들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시설을 깔아야 되는데 지들 돈을 하기 싫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지들이 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대한제국은 1년 예산에 해당하는 1,300만 원의 빚을 지고 일제에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3,3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일본에 계속 먹히고 있으니까 이걸 극복해보자 라고 하는 운동이 1907년에 이루어졌던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 전에 했던 이제 우리나라의 스스로의 노력을 보면 첫 번째로는 장통상해나 대동상해 같은 상회사를 설립해서 우리만의 상업 기반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잠깐 ASMR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조선은행이나 한성은행, 그리고 대한천인은행 등 우리나라만의 금융기관을 만들었고, 그리고 정부 또한 이러한 상업진흥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오는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걸 선생님이 6카운칙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누가 있느냐? 바로 김광재 그리고 서상돈 등의 국채보상기성회가 했습니다. 언제? 1907년에 했죠. 어디서? 바로 대구에서 시작을 했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무엇을 했냐? 바로 국채보상운동을 했죠. 국채가 뭐냐면은 국가의 채무, 그리고 보상은 갚은다. 그래서 국가의 채무를 갚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던 신문, 바로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이 언론기관이 신문을 발행해서 모금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왜 했냐고? 바로 일제가 막 차관을 강요하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적으로 일본에 먹히고 이걸 갚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이 실패를 해요. 왜 실패했냐? 첫 번째는 지휘체계가 통일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제가 이걸 주도했던 양기탁이라는 사람을 구속시킵니다. 구속해요. 왜? 횡령했대요, 횡령.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일제가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백성들이 이 운동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일제 방해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래서 이 지금 사진이 국제보상 운동의 문건입니다. 이걸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10원을 냈다. 또 여기는 김덕준이라는 사람이 10원을 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국민들이 작은 돈이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의 발전 그리고 국권 회복을 위해서 활동했던 단체가 약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04년에 보안회가 있는데 이 보안회는 일제가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했는데 이걸 철회시킨 단체였고,
두 번째는 1905년에 헌정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은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걸 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의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법에 의한 통치를 해야 국가가 강해진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906년에 아까 나왔던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단체인 대한자강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주로 언론, 교육, 산업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는데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일제가 이걸 해산시키죠. 그 다음 네 번째, 대한협회가 있는데 이 단체는 갈수록 친일 성격이 나타나서 안 좋아지게 변질됩니다. 이러한 친일 성격의 이유는 아까 이 애국 개몽운동 했던 지식인들이 주로 사회의 진화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질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언론을 보면 5개의 신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성순보. 이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인데 이건 정부가 발행한 신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독립신문. 이건 독립협회가 있죠. 우리 지금 보성군의 출신인 서재필 기억나죠? 그래서 이건 최초의 민간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총 2가지 판이 있는데 한글판과 영문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국신문이 있는데 이건 순 한글 신문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독자층이 여성이나 하층민이 주로 독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황성신문이 있는데 이건 한자로 된 신문이기 때문에 주로 유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많이 읽었고요. 마지막 5번째 가장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신문인데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이건 영국인 베델과 한국인 양기탁이 동시에 만든 신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국인 베델 덕분에 국채보상운동이나 의병투쟁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인 기사를 많이 실었어요. 왜? 일본이 영국은 못 건들기 때문에 이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문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교육을 보게. 교육은 크게 4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산학사. 이게 원산 지역에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학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문학. 정부가 만든 외국어 교육기관이고 세 번째는 유경공원. 이건 정부가 만든 상류층 자제 그리고 젊은 관료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게 여기에 있던 교사가 누구였냐면은 우리 고종이 을사조약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보냈던 헐버트. 이 사람이 여기 있던 교사였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고종이 반포했던 교육 입국 조서가 있는데 이 조서에서 소학교, 한성사범학교, 외국어학교의 관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애국개몽가들이 만든 학교가 있는데 서전서숙과 오산학교, 대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문과 교육기관들은 다 일제가 이제 신문지법이나 보안법, 사립학교법 등을 만들어가지고 다 탄압을 시켜버립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이 와중에 어마어마한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단체가 뭐냐? 바로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6항원칙을 통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누가? 안창호, 양기탁, 이회영 등이 1907년에 국내, 국외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아까 우리 봤던 학교 2가지인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그리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태극서관과 자기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가장 인기 있는 신문이었던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각종 언론활동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정치체제를 뭘 주장하냐? 바로 공화정,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왜 주장했냐면은 일제가 우리 황제였던 고종을 강제로
퇴위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제가 더 이상 없으니까 새로운 사회는 이제 황제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공화정이 돼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실력 양성운동을 벗어나서 이제 무장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북쪽에 있는 남만주 삼원보에서 독립전쟁 기지를 건설하고 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계획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삼원보가 어디 있냐면은 지금 우리 백두산 북쪽에 있는 지역이 삼원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운동을 했냐? 바로 실력 양성과 무장 투쟁을 두 축으로 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왜? 독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1911년에 일제 조작으로 105인 사건이라고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단체가 와해됩니다. 하지만 이 뒤에 각종 독립운동에 있어서 이 시민회의 멤버들이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